저에게 지루어 클락은 아직도 전주만 나와도 마음이 쿵 내려앉고 저의 눈물 버튼이 바로 눌려지는 곡이면서 그 곡이 발표됐던 2020년 2월 말 3월 초로 순간이동하게 하는 곡이에요. 엄마가 내 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다가옵니다. 그해 초봄 입춘을 앞두고 그렇게 예뻐하던 벚꽃이 피는 것도 못 보고 엄마는 그렇게 영영 눈을 감고 말았어요. 노래 가사처럼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마음을 이 노래를 들으며 수차례 바라던 그때가 벌써 6년 전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전 아직도 매일 엄마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거든요. 저는 탄이들의 수많은 곡 중 엄마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눈물 버튼 곡에 얽힌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려고 해요. 바로 지로 어클락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10여 년간의 탄이들 곡 중 사연 있는 곡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아미들의 공통적인 눈물 버튼 곡들이 몇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둘셋 영포에버 그리고 위 아 블럿 프루프 이터널. 그쵸? 이 곡들은 탄이들과 팬들 간 데뷔 초반을 서러움, 차별 등의 힘겨움을 버텨내어 딛고 이겨낸 것에 대한 공감, 그리고 웸블리 콘서트에서의 깜짝 이벤트였던 아미타임으로 탄이들을 눈물나게 했던 그 곡. 콘서트 영상들 지금 봐도 눈물나죠. 아마도 흑수저들의 성공 스토리 속에서 생긴 BTS 앤드 ARMY와의 공감되는 탄이들이 나이가 몇 살이 되건 팬들이 나이가 몇 살이 되든 그 시절, 이 시절을 함께 만들어낸 우리들만의 그 희노애락 이었기에 가능한 거죠. 남들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많아지고 마케팅 잘 먹혀서 쭉쭉 성장한 줄 알겠지만 말이죠. 탄이들이 컴백한다고 하루하루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출퇴근하면서 들을 곡을 선택하다가 이 곡을 보고 얘기를 터놓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지금까지 저의 가장 최고의 눈물 버튼 곡은 앞서 언급했던 지로어 클락입니다. 이 곡은 하루가 어떤 이유로도 힘든 그 누구에게 곡 속의 주인공도 힘들었던 하루를 독백하듯 말하며 새로운 내일을 기약하는 위로의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아미들을 토닥토닥해주는 곡입니다. 2020년 2월 21일 발매됐죠. 그땐 엄마가 수술 후 일정 기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더 이상의 조치를 할 것이 없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퇴원 수속 후 요양병원으로 갔을 때였어요. 2018년에 엄마의 암이 판정되고 7시간의 큰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됐지만 2020년에 뇌 쪽으로 전이가 되는 바람에 결국 엄마는 한 달간 긴 잠에 들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 종양의 위치가 그렇게 한 거겠죠. 어느 뇌종양은 기억을 잃게 하거나 누구에게는 언어장애로 온다거나 하는 등 그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증상이 나오지만 우리 엄마는 잠이 드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지나고 보면 생명이 끝나갈 정도가 될 때는 몰핀 수준의 진통제로도 안 되는 통증의 수준을 갖게 되니 환자도 가족들도 그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듣다 보니 엄마는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않아왔던 성격이라 잠이 들어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나마 고통스럽지 않아 해서 이 와중에 다행이긴 하다. 그러던 와중에 탄이들의 앨범이 나오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요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요. 바이탈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다고. 오빠, 언니와 다급히 요양원을 갔는데 가족실이라는 곳이 있더군요. 병실은 4인실 6인실이기 때문에 임종 직전에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병상 침대 한 개와 기역자 소파가 있는 창이 큰 곳이었어요. 일반 병실과는 달리 밝았어요. 엄마의 바이탈은 다행히도 몇 시간 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더 지켜보다가 엄마를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러나 이틀 후 또 연락이 왔고 그렇게 3번 정도 반복되니 요양병원에서는 응급 환자가 생기기 전까지 가족실에서 지켜보자고 배려를 해주셨어요. 오빠, 언니와 돌아가면서 요양병원의 가족실에 머무르며 지켜볼 수 있게 되었죠. 당시는 코로나 시기였어서 재택근무를 할 때라
저는 점심시간에 노트북을 갖고 이동해서 오후에는 병실에서 근무를 했죠. 엄마의 들숨날숨을 보고 바이탈 기계들의 숫자들도 보며 집중해야 하는 시간 외에 짬이 날 때는 세븐 앨범을 반복해서 틀어놨죠. 엄마도 타니들 좋아했거든요. 엄마, 타니들 새 앨범 나왔거든. 좋지? 눈을 감고 엄마는 누워서 내 말에 어떤 반응도 없이 잠자듯 있었지만 왜 그러잖아요. 귀가 가장 늦게까지 열려 있다고요. 다 들린다고요. 내 얘기도 타니들의 음악들도 들리겠지 하는 생각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오빠나 언니와 교대를 하고 집으로 올 때도 세븐 앨범의 곡들을 듣곤 했는데 그때 귀에 꽂히는 것이 바로 지로어 클락이었어요. 내 잘못이었을까? 내가 오늘도 또 안발견 초반에 병원 정할 때, 아니 그 전에 몇 년 더 전에 건강검진을 했으면 아주 초기에 발견했다면 어땠을까? 엄마는 암이 발견되어 치료받기 전까지 어디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봉사도 다니곤 했으니깐. 암 치료를 하고 엄마가 잠이 들어버리기 전만 해도 몸은 말라가고 왜소해졌지만 총기만큼은 좋았으니깐.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걸까? 초침과 분침이 겹칠 때 세상은 아주 잠깐 숨을 참아 지루어 클락.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내가 거쳐온 날짜가 바뀌는 23시 59분 59초와 0시는 만 번 하고도 수천 번을 지났었는데 이 부분을 들으며 집을 갈 때면 내일은 엄마의 바이탈이 좀 더 좋아져 있지 않을까? 새로운 날이 시작되니까. 그러다 석진이의 파트던가 내일은 좀 더 낫기를, 좀 더 행복하기를 예하고 고음으로 소리를 토해내줄 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아프게 된 게 다 나 때문이었던 것 같고, 제발 다시 내일은 좋아졌다는 그 소리를 꼭 들었으면 좋겠고, 요즘은 그 소절을 들으면 저 하늘 어디 엄마가 그립고 그럽니다. 그때 그렇게 일주일을 그 가족실에서 엄마와 둘이 있는 시간이 너무 고요해서 그 공간을 채워줬던 세븐 앨범의 좋은 곡들.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었군요. 타니들에게 그렇게 좋은 곡들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게 해줘서 어느 날은 문득 엄마에게로 다가가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발을 만져보고는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그리고 손도 찍었어요. 아무리 왜소해지고 예전의 모습들이 없어졌어도 엄마의 발과 손은 그대로였어요. 요양병원에서 케어해주시던 분께서도 그랬거든요. 손과 발을 수건으로 씻어주고 나서 봤는데 네임카드를 봤는데 나이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요. 80에 가까운 분인 줄은 예상도 못했다고. 손이 어찌 이리 곱냐고. 물론 지금 그 사진을 아직도 잘 못 봅니다. 6년이 다 돼가는데도요. 이번에 글 쓰면서 찾아보기까지 용기도 필요했답니다. 호비의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 일주일 즈음 지나고 3월이 되고 경칩을 바로 앞둔 어느 날 결국 엄마는 그렇게 영원히 잠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벚꽃이 필 때인데 우리 곁을 떠났어요. 내 곁을 그렇게 떠났어요. 엄만 봉사하고 온 날이나 김장한 날에 몸이 피곤해도 1시간 잠깐 자고 나면 또 가뿐해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한 달 동안 긴 잠에 들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목숨이 다했을 때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더군요. 우린 형제가 셋이라 그때 의논하고 분담하고 그러긴 했지만 드라마에서처럼 목 놓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빈소를 차리기 전부터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상조회사를 알아보고 연락을 해서 장례 지도사분에게 빈소를 차릴 병원을 결정해서 전달해야 했고 엄마의 사망진단서를 요양병원에서 발급받아야 빈소 차릴 병원으로 갈 수 있었고 안치할 수가 있었거든요. 빈소를 차릴 병원을 가기 전에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이동시켜줄 구급대원분들이었던가. 그분들이 하얀색 천으로 사후 강직이 반듯하게 되도록 잘 잡아당기면서 엄마를 둘러쌌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던 그 모습, TV에서나 보던. 그러다 시간이 흘러 세븐 앨범으로 타니들은 온라인 콘서트를 했죠.
물론 이 지루어 클락이 보컬라인 곡이라 진, 지민, 비, 정국이 하얀 상의를 입고 나왔어요. 왜 그리 또 하늘거리는 그 옷마저도 내 마음을 일렁이게 했을까요? 결국 눈물이 날 것 같아 보다가 잠시 주방으로 가서 귀로만 듣고 말았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6년 전 그 시절은 코로나 시절이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엄마가 곁을 떠나버린 시기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세븐이라는 앨범이 저에게는 공허함이 묻어 있습니다. 전주만 들어도 눈물 나게 하는 지루어 클락에 대한 이야기, 은하수지기의 셀프 사연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뭐해서 혼자만 알고 있던 이야기, 얘기를 한다 해도 말로 하면 또 울어버릴 것만 같아서 맘속에서만 가직하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어느 아미 한 분이라도 공감해 주시면 위안이 될 것 같고 타니들의 곡이 세상 구석구석 누구에겐가는 이렇게 기억과 마음속 깊이 그 어느 노래보다 색다르게 간직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그런 곡들이 있으시죠? 쑥스럽지만 지금까지 은하수직이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타니들 고마워.